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갈래복합 세 번째 시간으로요. 그 두 번째 작품인 문순태의 정읍사, 즉 그 천년의 기다림이라는 현대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정읍사를 모티브로 해서 그 문순태 작가가 창작한 겁니다. 그래서 문순태 하면 우리 모의고사에서 많이 봤죠? 징소리라는 작품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수능특강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줄거리를 보시면요. 도림은 소금 장사입니다. 소금 장사. 그래서 어릴 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림의 어머니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도림은 어머니를 위해 샘바다 마을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월아라는 여자애는 해장과 혼인을 약속했지만 도림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둘이 사랑을 하면서 결국 혼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혼인한 다음에 도림은 이제 소금 장수니까 수시로 장사하러 나갑니다. 타지로. 그래서 월화는 이제 매일매일 도림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러다 어느 날 도림은 장삿길에서 백제와 신라의 전투에 징병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월화는 그 사실을 모르겠죠. 마냥 도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림의 그 무사 기원을 기원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도림은 전투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거든요. 그래서 월화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월화에게 돌아가겠다고 이제 혼자 다짐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도림을 기다리던 이 월화는 결국 죽어서 망부석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자, 우리 수능특강에 나오는 부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핵심 정리고요. 자, 참고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제가 올려놓은 블로그에서 이 프린트물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먼저 수능특강 책을 먼저 읽고 이렇게 풀어보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주제는 뭐냐면요. 간절한 기다림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다림과 사랑. 그리고 배경은 백제 의자왕 때 이야기고요. 전라북도 정읍, 현재 지명 그대로예요. 샘바다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샘바다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성격은 전통적이면서도 애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 애상적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이러한 것과 이제 작품이 맞물려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해 정서가 있는 그런 작품들 많잖아요. 그쵸? 진달래꽃부터 시작해서요. 유리왕의 황조가라든가, 그쵸? 공무도화가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와 엮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자, 선수상 특징으로 들어가시면요. 현재 전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정읍사를 모티브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인물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아셨죠? 그리고 월화의 주인공인 월화의 행동을 묘사해서 남편의 무사 기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드러내고요. 또 백제와 신라 간의 전투 상황 이걸 설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과 기다림을 주로 다루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통적 서정이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렇죠? 아이고,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는, 그렇죠? 기다림의 미학을 서사적으로 잘 풀어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산문 속에 운문이 들어갔죠. 그렇죠? 예, 우리 만복사 저폭이라든가 이생규장전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문 속에 운문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단조로움, 그렇죠? 어떤 그 몸이 건조한 이러한 내용을 어때요? 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생동감 있게 또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시 속에서 등장인물의 심리가 잘 드러나겠죠. 자,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설명인데요. 여기서 초점자라고 나오는데, 초점자. 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말하는 주체가 원래 화자잖아요. 이 화자하고는 다르게, 이 누구의 시각에서, 누구의 그 시선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 서술의 주체를 초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전적 작가 시점이지만, 서술자가 과연 누구의 시선, 누구의 시각으로 그 작품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요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이 틀리거나 오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이 서술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각 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에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또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인물의 처지나 상황에 대해서 이 독자가 어때요? 몰입할 수가 있고 또 공감을 유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서술 방식이죠. 예,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백제가요 정업사와 한번 비교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업사, 노래 이 정업사와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요 남편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사지가 말갈기처럼 산산이 찢기는 듯한 아픔이다라는 이러한 정서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내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백제가요 이 정업사에서는 이제 진대라는 시어가 나오잖아요. 위험한 곳이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죠. 어떤 거였어요? 전쟁통에 이 남편이 징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죽거나 아니면 신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정업사의 진대는 다양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진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해줬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직업은 어떻습니까? 행상인이죠. 그렇죠? 이 저자라는 것이 나온 걸로 봐서 시장에 장사 나간 걸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 이 소설 작품에서는 어때요? 소금장수라는 근거가 소금 가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 비교하시고요.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두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남녀 주인공이 그리고 화자가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상이 뭐다? 달입니다. 달 아셨죠? 달에게 비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남편을 기다리는 그러한 정서를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총 4페이지인데요. 그 중에 2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남편이 돌아오는 꿈을 꿉니다. 이 월화가.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월화는 고개를 들어 멀리 야청빛이라는 건요, 이제 검은 빛을 띤 푸른 빛입니다. 그러니까 야청빛으로 햇살 속에 꿈적꿈적이라는 건 느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의태어예요. 솟아오른 말 고개 쪽. 자, 이게 남편이 돌아오는 그 방향을 쳐다보겠죠. 예, 그런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보다 남편 이 도림이 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자성어 학수고대란 말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인물의 정서를 몹시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지난밤에도 꿈속에서 남편은 전복이라는 건요, 당시 그 무관들이 입던 옷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투복이죠, 전투복. 그 옷자락을 휘날리며 말을 타고 날듯이 들판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과장법이네요. 예. 소금지게. 그러니까 소금장수라는 거죠. 이제 그 남편이 이런 그 직업이 나왔는데 소금지게 대신 투구에, 그렇죠? 전투 모자죠. 삼지창 무기죠. 이걸 당당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부진 남편의 모습이 딱 꿈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속입니다. 꿈속. 그렇죠? 꿈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내의 꿈속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어때요? 손을 휘저으며 아양고개를 뛰어내려갔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오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반갑겠죠. 그리고 기뻤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랑스러웠죠. 그냥 말을 타고 늠름하게 오니까. 그래서 남편과 함께 빨리 집으로 갔죠. 그리고 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림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죽었을 것이라고 이제 숙덕거렸단 말입니다. 이웃에서.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숙덕거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숙덕거리니까 항상 그 어떻습니까? 이 월화 입장에서는 기가 죽어 있고 항상 슬퍼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월화는 너무 반가워서 나왔죠. 직접적인 정서가 아양고개를 뛰어내려가며 그렇죠? 반가운 그러한 모습의 태도죠.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꿈속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림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꿈에 등장한 거죠. 그렇죠? 우리 고전 가사에도 우리 너무 보고 싶으면 어때요? 꿈속에서라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삼인곡이라든가 이런 시가에 보면은 꿈속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을 만날 수 있게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바로 꿈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그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깬 방출이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 소스라치듯 울었다. 꿈이라는 것을 안 어라는
눈물을 흘리겠죠. 당연히 현실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 여기에 담긴 정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글프고 좌절감에 지금 놓여 있겠죠. 우리 그 등장인물 월화가요. 그렇죠? 예, 이러한 정서들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화는 이제 고개를 들어 밤마다 꿈속에서 남편이 말을 타고 내달아오던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렇죠. 너무 그 아쉽겠죠? 눈이 시리다 못해 어때요? 어지러웠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도림에 대해서 너무나 그리워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눈이 시리다는 말을 표현을 했네요. 간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하게 그리워한다. 이렇게 이러한 그 심리적인 내면 심리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이제 남편이 꼭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이 뭐라가 아셨죠? 예,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 말고개 위쪽 높은 하늘에 흘러가는 조각구름을 목이 아프도록 쳐다보던 월화는 갑자기 온몸이 허물어지듯 산전의 땅바닥에, 산에 있는 밭입니다. 힘없이 퍼지르다. 이 퍼지르다라는 것은요, 뻗어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뻗어버린다. 그렇죠? 예. 망연자실. 자, 한자 성어 중에 망연자실이 있어서 비슷한 거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망연자실 한 상황이에요. 열흘 남짓 신열. 자, 신열이란 건요, 이 몸에 병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열이 난 거죠. 이 앓고 헛소리까지 내질렀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너무나 그립다 보니까 어떻다? 너무 그리움으로 인해서 병이 났다. 그렇죠? 그리움의 병. 그렇죠? 상사병이 되겠네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알 수가 있네요. 우리 부인의 모습. 그래서 이 월화는 가까스로 몸을 추스르고 오랜만에 산전 잡초를 뽑는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망연자실한 상황이죠. 이제 그녀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몸도 마음도 지쳤다. 남편은 장사길에 떠난 지 2년이 됐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죠. 소식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남편은 예상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이제 혼잣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다 마을 사람들이 얘기한 그대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순간 굉장히 괴로워하겠죠. 그렇죠? 괴로워하면서 표현한 건데 이제 요 표현은 이제 서술자가 월화라는 초점자죠. 그러니까 월화의 입장에서, 월화의 시선에서, 월화의 시각에서 내면을 서술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서술상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니까 정리를 잘 하시고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서술자가 이제 이야기한 거고 비사벌. 자, 비사벌은 이제 당시 전주 지방이고요. 황사는 이제 논산이나 김제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정확히는 몰라도 백제 시대 땅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익산하고 가까운 게 이 김제거든요. 사실 김제와 논산이라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백제의 실제 지명이라는 거를 좀 당시에 열거를 했다라는 걸 아시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 지명이 나왔다는 건 어떤 게 이제 중요한 거냐면 작품의 어떤 사실성과 어떤 현장성, 그렇죠? 생동감을 줍니다. 이 독자에게. 그러니까 사실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여기가 어디다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다. 그래서 독자에게 뭘 준다? 실제 느낌을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금마는 익산입니다. 익산. 자,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혹시 남편도 백제군으로 징발됐다. 징발이라는 건 징용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군한테 죽임을, 그죠? 사망을 했을 것이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부모님의 말을 인용했죠. 그래서 살아있다면 소식이라도 전해왔을 것이 아닌가. 소식이 없다 보니까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혼자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월화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때요? 강하게 고개를 흔들었죠. 이거 뭡니까?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이 살아 돌아올 걸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월화는 아직도 도림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이거 보세요.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통에 징발을 당해 싸우다 죽지도 포로가 되어 신라로 끌어들여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나온 것 중에 무사귀환, 아무 탈 없이 돌아오는 그거에 대해서 강한 믿음이 있었고요. 또 우리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건 뭐냐? 우리 그 정업사의 증대라고 있었잖아요. 증대, 그렇죠? 이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요 장면이 그 정업사의 증대와 딱 어떻다 맞물리는 그런
교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응되는 구절이 바로 여기라고 보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정업사와 비교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이 남편이 처한 뭐다?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위험한 처지에 놓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잘 비교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러면서 월화는 간절히 기다렸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달에게 남편의 무사 기환을 기원하는 월화. 달에게 하는 걸로 봐서 어떻습니까? 정업사의 그 작품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비는 소원의 대상, 그렇죠? 기원의 대상이 달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에요. 이제 읽다 보니까 왠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것만 같은 느낌이 이제 듭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모의고사 아니면 수능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올해. 아셨죠? 예, 고3 모의고사 또는 고3 수능에 출제 중 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소설이요. 아셨죠? 자, 그날 밤도 월화는 자, 자정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다가 자, 그래서 이 한자도 있죠. 전전반측. 그죠? 예, 엎치락뒤치락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고즈넉히라는 건요 아주 고요하다 이거예요. 고요하다. 그래서 잠시 부모님 몰래 큰샘거리. 자, 이거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의 정읍인데 일로 나갔죠. 근데 그녀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 왕 버드나무 밑에 놓고 동쪽 하늘을 향해 합장하며 남편을 돌려보내 달라고 무사기환이죠. 절절한 마음으로 빌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빌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2년 동안, 자, 2년 내내 매달 보름달이 뜰 때, 그죠? 보름달 나왔죠. 이 보름달의 기능이 뭡니까? 바로 남편의 무사기환을 바라는 기원의 대상이자 소망의 대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름달, 이게 바로 정업사와 일치점이 되는 거죠. 똑같이 달에게 기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큰 생거리에 나가 찬물을 몸을 칼칼하게 하는 건 시원하게라는 뜻이에요. 시원하게 씻고 그러니까 뭡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 어린 마음으로 지금 준비한 거죠. 그렇죠? 예. 천지신명이라는 건 천지의 조화를 맡은 온갖 신령들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무사 기환을 빈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에게 남편이 아무 탈 없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비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그녀가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할 때라고는 누굽니까? 달림, 산신령, 용왕, 목신, 지신, 부처님. 자, 이거 뭡니까? 기원할 신적인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신명이겠죠. 그렇죠? 예. 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 자, 간절한 소원이 달림께 전달된다면 남편을 무사히 돌려보낼 것으로 믿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달림의 의미 정확하게 기억하셔가지고 정업사와 이제 비교하고 견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월화는 달림에게 남편의 무사기원을 빌고 나서는 버릇이라는 건 이제 습관처럼 노래를 항상 흥얼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부인은 남편을 뭐한다? 간절하게 지금 기원한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업사를 또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정업사의 노래 부르는 화자는 여기 나온 월화라는 걸로 볼 때 정업사라는 노래를 모티브로 한 겁니다. 이 작품이. 자, 그러면서 볼까요? 그녀는 혼자 있을 때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늘 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는 간절한 염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정이 넘고 첫 닭이 회를 칠 때 그 날개를 벌리고 막 탁탁 치는 겁니다. 이제 닭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날이 밝을 무렵에 큰 샘거리에서 돌아오면서 월화는 노래를 계속 흥얼거렸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략 전인데요. 이 중략 전에는 주로 월화의 입장에서 그 서술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예. 이제 중략 이후에서는요, 이제 도림의 입장으로 바뀝니다. 도림의 시선으로 바뀝니다. 월화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초점 화자가 이동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능의 효과는 뭐냐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속 시원히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나는 여기서 이제 그럼 당연히 누구겠어요? 도림이겠죠. 요번에 참말 잘 싸울 자신이 있다네. 그러니까 살아서 집에 돌아갈 궁리나 하소. 기다린 여편네 생각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화를 얘기하는 거죠, 월화. 그쵸? 예, 언젠가는 떳떳하게 처자식 앞에 나타나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그 의지를 갖고 있네요. 도림이가. 도림은 집에 있는 월화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육신이 바람이 되어 천지간의 흔적조차 없이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듯한 고적감. 자, 고적감은 굉장히 외롭다는 겁니다. 쓸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림도 이제 아내를 너무 그리워하면서 이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처절한 순간만은 자신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는 나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죽은 사람, 그렇죠? 나는 넉만이 이 세상을 홀로 쓸쓸하게 떠돌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결국 뭐냐면 월화 없는 삶은 죽은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망감에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도림이 또 월화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한 나머지 이러한 표현을 쓴 거죠. 그렇죠? 예. 집에 있는 월화를 생각하고 그럴 생각이라면 어때요? 가슴에 삼지창이 꽂히고 숨이 턱 밑에 차오르고 사지가 말갈기처럼 찢기는 것 같다. 아, 비유가 굉장히 처절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잊지 못하는 도림의 비극적인 심정을 노래한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깨입니다. 함께. 자,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한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아픔을 견뎌내기 위해서 어때요? 술을 퍼 마셔야만 했고, 그렇죠. 그 해결책이 이제 술 마시는 것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지금 상황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제 버들이라고 있습니다. 버들이. 이 버들이가 뭐냐면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인데 도리미가 월화에 대한 그리움 또는 고독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끔 함께한 여자 이름이 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인 거죠. 새로운 여자. 그렇죠? 우리 월화 입장에서 보면은 버들인 새로운 여자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겁니까? 이것도 역시 이 버들이를 새로운 여자로 한다면 지난 시간에 제가 정업사에서 말씀드릴 때 새로운 여인이 진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진대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월화 입장에서는요. 정업사에서 말이죠. 자, 그런 것도 한번 연관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품에 안아야만 했다. 막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도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립다는 거죠. 목을 메고 싶었다. 아, 극도의 좌절감에 빠진 겁니다.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술 먹고 여자를 만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극도의 좌절감에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제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달을 보면서 도림은 샘바다를 나오던 때를 돌이켜 보았다. 정읍이에요. 공간적 장소고요. 자,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검단 성군밭으로 떠나던 날 새벽에 이제 월화와 이제 이별한 시간과 장소가 나온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달기와 함께. 자, 그래서 달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인물은 이제 누구냐고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마 이웃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괴다리까지 따라 나온 월화. 그러니까 월화의 이웃이죠. 이번 장사길은 며칠이나 걸리냐고 거듭 물었었다. 열흘 남짓 걸릴 것이라는 말에 월화는 탄식, 한숨을 내쏟았다. 그렇죠. 열흘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아쉬움. 요즘처럼 뭐 연락만 잘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는 열흘이라고 하면 엄청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아무 소식도 모르고 그렇죠? 예. 혹시라도 못 오면 더 궁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날 월화는 한사코 그만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오래도록 괴다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도리미가 이 월화를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요 모습을 떠올리는 이 도리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구슬프겠죠. 그렇죠? 애절한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거죠. 도리미가 월화를 생각할 때마다 괴다리에서 마지막 보았던 그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렇죠. 누구랑 헤어졌을 때 가장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는 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월화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자 갑자기 목구멍이 후끈거리고 콧등이 시큰해졌다. 왜? 너무나 월화가 어때요? 그립고 또 현재 이별의 고통과 아픔, 이러한 슬픔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 나를 기다리는 건 우리 각시 생각도 해야지. 대장부답게 싸워서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 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투를 앞둔 상황이고요. 이 부인 월화를 만나기 위해서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면서 전라도 사투리가 나왔네요. 예, 그러면서 도임은 달을 쳐다보며 말했다. 역시 달을 보고 있어요.
그런 둥근 달 속에 홀로 처연하게, 이 처연이 뭡니까? 구슬프게, 애달프고 구슬프게, 아셨죠? 서 있는 월화의 모습을 발견하고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니까 도림이 달을 보면서 부인인 월화를 지금 떠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은 기다리던 부인은 결국 죽어서 망부석이 된 그런 비극으로 끝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전통적인 우리 그 정서, 한해 정서가 담겨 있고요. 망부석 설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재상 설화, 그렇죠? 이 망부석 설화, 한해 정서가 있습니다. 이 돌이라는 한해 은결입니다. 한해 은결의 덩이, 그러니까 한해 은결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김소월의 시에도 나오잖아요, 망부석,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박재상 설화에도 돌이 나오고 정업사에도 돌이 나오죠. 이제 곳곳에 우리 작품 고전 시간에 이 돌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한해 은결체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연결지어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보편적인 정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서 뭡니까? 한해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소월 씨라든가 뭐 여러 한용운 씨라든가 이런 작품과 또 박재삼 시인의 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능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요. 안 나오더라도 뭐 모의 평가 문제에서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중요한 작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칠까 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